오늘 관전 포인트가 많습니다. 누네스도 돌아왔고 게히 데뷔전에 마르무시, 무려 마르무시가 홀란드 대신해서 프론트맨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보던 자리에 레인더러스가 출장하게 됐고요. 이거는 거의 활동량을 한번 조져보겠다, 이제 이런 굳은 다짐, 결의가 보이는 이런 라인업을 펩이 들고 나왔습니다. 프레스 컨퍼런스에서도 펩이 이야기했죠. 우리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 진짜 이젠 지면 안 된다. 왜? 우리 맨체스터 시티잖아 라고 너스레를 한번 떨긴 했었는데, 이번 경기 결과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전반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2대0으로 맨시티가 앞서 나가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마르무시 움직임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일단은 전반적으로 펄스9을 펩이 간만에 이제 들고 나왔죠. 그 리그컵에서 무카사 펄스9을 한 2차례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지금 리그에서 보여준 거는 처음이었죠. 리그에서 펄스9을 들고 나온 건 이번 시즌 처음이었지만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볼 운반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히 프론트맨도 내려와서 연계에 가담을 해줬기 때문에 볼 운반은 정말 원활하고 좋았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어태킹 서드 이후로 경기장의 3분의 1 지점에서 볼을 소유할 수가 없어진다. 볼을 소유하지 못한다. 라는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맨시티는 2골을 넣었다는 거. 찬스가 사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펄스9이었던 덕분에 점유나 볼 운반, 빌드업 과정, 기타 등등 나쁘진 않았습니다. 요 근래에 봤던 맨시티 경기들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수월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론트맨을 내려서 썼으니까. 그리고 마르무시가 왼쪽 측면으로 빠져주고 셰르키가 중앙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레인더러스가 이제 최전방에 선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선수들이 다 내려와서 왼쪽에 다들 이제 치우쳐져 있을 때는 세메뇨가 이제 중앙으로 들어와서 그냥 공간을 선점하고 있는다라든지, 간만에 팀플레이다운 팀플레이가 나왔다. 오프 더볼 런으로만 놓고 따지면은. 그리고 누네스는 역시나 그 크로스가 매우 좋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에게 그 크로스를 제외하고 다른 역할을 맡기잖아요. 이건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선수는 확실히 와이드한 지점에 세워놔야 되고, 요 지점에서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공을 받았을 때는 제법 날카로운 궤적에 크로스를 올릴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이제 최 10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윙포워드가 와이드하게 뛰지 말고 컷인 플레이를 좀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를테면 사비뉴랑 같이 나왔을 때는 합이 좀 잘 안 맞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었죠. 왜냐면은 사비뉴도 와이드하게 뛰는 선수고 누네스도 와이드하게 뛰어야만 하는 선수고, 근데 둘 다 와이드한 지점에 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간을 적절하게 분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었죠. 불협화음이 계속 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처럼 세메뇨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안으로 좀 빠져주면은, 이러면서 어그로를 어느 정도 살짝만 끌어줘도 누네스는 조금의 공간도 허용하지 않는 아주 야수와 같은 선수죠. 그 덕분에 이제 그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도 할 수 있고, 오늘 게이에 대한 이야기도 또 안 할 수가 없죠. 낮방송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롱패스를 잘하는 선수들은 사실은 정확도만 놓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정확도 하나만 놓고 롱패스를 잘한다라고 표현하진 않는다라고 낮방송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롱패스를 잘하려면요, 아웃프론트로 연결을 시켜줄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낮고 빠른 궤적으로, 그러니까 강하게 임팩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낮고 빠른 궤적으로 이제 원하는 지점에 반템포 빠르게 도달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개인은 경기 시작하자마자 아웃프론트로 롱패스 시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선수 롱패스 잘하는 선수 맞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러다가도 이제 왼쪽으로 롱패스를 시도해줄 때는 또 이제 인스텝을 시도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패스 스킬이나 구질이 좀 다양한 모습을 보니까 이 선수는 펩이 많이 좋아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게 됩니다. 디아스랑 그바르디올이 돌아오면요, 이것도 재밌는 조합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왜냐면 디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른쪽 그 센터백으로 출장했을 때 그 아웃프론트 롱패스를 이제 종종 시도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성공률도 매우 좋은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바르디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왼발을 사용하는데 이제 상대에 따라서 조합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사노프 같은 경우에도 마르무시에게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준 이 롱패스도 사실은 좋았다라고도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 찬스가 무산되긴 했지만서도 오심이었는지 아니면은 마르무시의 샷이 골포스트를 맞췄기 때문에 무산됐다라든지 어떻게 이야기하건 상관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상황을 만들어준 후사노프의 롱패스 자체도 매우 좋았고요. 맨시티는요, 펩 전술을 완성시키려면요, 센터백들이 패스를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패스 플레이는 사실은 센터백에서부터 나온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만에 맨시티스러운 경기력이 나온 이유도 결국에는 이 두 명의 센터백들이
롱패스를 자유자재로 구사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뭐 셰르키에 대해서는 좀 길게 이야기하고 싶긴 한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전반만 보고 셰르키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건 이건 너무 섣부른 행위다, 섣부른 짓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 선수는 결국에 결과물로 증명하는 선수이니까 후반까지 보고 비판을 하더라도 아니면은 칭찬을 하더라도 후반까지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에 보여줬었던 오랄리 퍼포먼스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하는 듯이, 말을 하는 듯이 보여주는 이런 퍼포먼스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 요즘에는 뭐 항상 경기 끝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 판정 참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기고 나서 좀 더 강하게 어필하자면은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마르무시 솔직히 뭐 PK 받을만 했고, 마르무시가 받았다라기보다는 전개 과정에서 상대가 핸드볼 파울을 범한 바람에 맨시티가 이제 PK를 받았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약간 미심쩍은 판정이 나왔죠. 이 상황도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도쿠 같은 경우에도 너무 거친 파울이었어요. 사실은 뒤꿈치를 밟고 밀었잖아. 야, 이거는 밀기만 해도 옐로우고 뒤꿈치를 밟기만 해도 옐로우인데 뒤꿈치를 밟고 밀었어. 이건 그냥 발목 돌아가라는 거죠. 이건 그냥 발목 부서져라 라고 이제 거의 뭐 주문을 외우듯이 고의성 파울을 범하는 질이 안 좋은 장면을 연출을 시켜줬었는데 이것도 그냥 옐로우 카드로 끝나버렸고 판정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뭐 전반전에 두 골을 성공시킨 덕분에 맨시티가 뭐 2대0으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후반전 때 좀 세밀하지 못한 공격 상황에서 세밀하지 못한 모습들을 또 계속 보여줬었고 무의미하게 턴오버하는 모습들이 이제 계속해서 연출이 되면서 펩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집중력을 계속 유지를 해야만 한다. 공격을 위해서 전개해 나가는 과정도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해야만 하고 발전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마르무시가 좋은 활약을 해준 덕분에 맨시티가 승리를 이제 취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게히, 후사노프, 누네스, 오랄리 이 백포 그리고 이제 로드리의 수비 가담까지 한 5명의 선수가 이제 정말 끝까지 집중을 해준 덕분에 맨시티가 실점하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위험한 상황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메뉴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돈나룸마가 선방을 굉장히 많이 해준 덕분에 그 정도밖에 점수차가 나지 않은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나룸마가 선방할 일을 많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점만 보더라도 오늘 수비수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열심히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경기력이 유지가 돼서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긴 한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게히는 챔피언스리그에 뛰지 못한다는 거. 만약에 플레이오프를 간다든지 아니면 토너먼트에 올라간다라든지 이제 그랬을 경우부터는 게히가 등록이 가능하지만은 갈라타사라이전에서는 게히가 뛰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알레인 후사노프 조합으로 이제 또 출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알레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펩이 또 적극적으로 실드를 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경기 전 프레스 컨퍼런스에서도 뭐 알레인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알레인 언급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하는 선수고 성장하고 있고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다. 전체적으로 팀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실수를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약간 좀 커버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여기에 좀 자신감을 얻어서 실수 없는 플레이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왜 지금 벌써 갈라타사라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튼 오늘 울브스전 재밌게 잘 봤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경기력이 어떻던지 간에 이기면 재밌는 게임이고 좋은 게임이고 잘 본 게 되는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뭐 90분 내내 욕하더라도, 뭐 한 89분 내내 욕하더라도 1분 동안에 골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축구고 프리미어리그다 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결과물 가져와서 너무 다행이고 다음 경기 또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디 맨시티한테 공격을 해, 템백해야지 라고 생각했었던 클럽들이 공격을 하니까 열리는 팀이란 걸 알게 되면서부터 맨시티에게 과감하게 이제 공격을 걸어오는 클럽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죠. 지난 시즌부터.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나단 윌슨도 가디언에서 그런 칼럼을 쓰는 거예요. 콩깍지가 다들 벗겨지기 시작했다.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서 보니까 아니 어째서 우리는 왜 이 팀을 극강의 팀이다, 절대 이길 수 없는 팀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 라는 인지부조화가 왔다 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좋았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 오랄리가 보여준 퍼포먼스가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한 골조차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경기 끝나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맨시티 승리가 거의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기가 빠질 수밖에 없지. 기가 빨릴 수밖에 없지. 그죠? 이런 모습을 계속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래야 못 이기는 팀이라는 인식이 다시 한번 자리가 잡혀야 공격을 안 할 거 아니야. 예전처럼. 그죠? 이 펩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집중 좀 해라. 집중 좀 해라. 우리 허술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지. 그런 점에 있어서 오랄리 퍼포먼스 너무 좋았고, 경기 끝나기 1분도 안 남은 상황에서 그런 허슬 플레이를 한 오랄리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동료 선수들의 모습들도 너무 좋았죠. 이런 모습들이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